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주 이 자리를 오늘 새로 옮겨가지고 하는 덕인문화원인데, 제가 그 지도 교수님을 하셨던 이기동 선생님이 이 여러 제자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굉장히 다 고맙게 이제 사용했어요. 저는 목요일 날 저녁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도에는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고, 이번 계기로 이제 옮겨야 됐던 거죠. 일단 옮겨가지고 오늘 하는 강의가 또 이 시작이 재밌는 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7장을 할 차례입니다. 7장. 7장인데, 이 7장의 내용은 오늘 이제 7장인데, 이걸 갖다가 하상공은 도광이 되는데, 이 도자가 감출도 너그러울 도자입니다. 너그러울 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7장은 빛을 감춘다, 빛을 너그럽게 한다 하니까, 지난번에 4장에서 했던 기억나시면 4장에서 보면 이 화광동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티끌 진짜. 그러니까 4장에서 한 이야기는 이게 빛을 갖다가 화학에서 티끌과도 하나가 된다니까, 이것도 만물일체지. 이것도 만물일체인데 4장이 나온 거다. 만물일체 한 몸이라고 보는 건데, 4장이 나온 이야기. 그리고 7장도 어떻게 보면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광,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생명 빛 같은 게 있는데, 그 빛을 갖다가 화하게 만들어서, 즉 조화로 만들어서 이 티끌하고도 한 몸이 된다니까, 경계 만물일체 사상이죠. 어떻게 보면 보자예요. 근데 오늘 하는 이 도광이란 6도 삼약이라 해가지고 병법 소도 있는 감도자가, 그래 도가 빛을 감추다, 빛을 그릇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물 동체가 되다, 이 말 똑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이 오늘 제시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천장지구예요. 천장지구. 천장지구인데, 이 천장지구에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천과 지의 문제인데, 천지는 앞에서 나왔었어요. 기억하세요? 제 1장에서 나와요. 1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무명은 천지지시라 해가지고, 이 이름 없는 거, 그거는 바로 천지의 시작이다. 그렇게 나왔죠. 제 1장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천장지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무명 천지지시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무명 천지지시가 나오기 이유가 뭐냐면, 도가도 비상도에서 나왔거든. 1장에서 도가도 비상도, 그럼 명가명 비상명, 여기서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도라는 것을, 이건 말씀 원자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항상 된 도가 아니다, 늘 똑같은 도가 아니다, 이 말인데, 왜냐하면 도는 이 불변의 이치가 있는 만에 끊임없이 변하는 이치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도 속에는.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통해서 계속 변해가는, 무한히 변해가는 세계인데, 그 세계는 어떤 특별한 논리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요거 해석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저는 현상이라고 보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 보통 그 도는 도를 이름으로 부른다면은
부를 수 있다면 항상된 이름이 아니다 해가지고 도에 대한 면을 보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현상계를 봤던 거죠. 형상계. 형상. 그 이유가 뭐냐면 도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데 어떤 형상계가 나오면 하늘이다 땅이다 형상계가 나오면 그때 이름 붙일 수 있죠. 도 자체는 이름 붙일 수 없죠. 아무리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이라 불렀을 때는 현상계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현상계를 갖다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면 항상 된 이름 아니다 한다. 그 왜 그러냐면 현상계는 늘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틀과 이해할 수 없다는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두 개의 개념 가지고 잡아 나와 가지고 명이라는 현상계 나오게 된 거예요. 현상계. 이 현상계 나오게 되면서 이게 나오죠. 고등학교절이 무명 천지지시고 유명 만물지 뭐라 해가지고 일장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도대체 형용을 할 수 없고 그 도가 만들어낸 이 세계란 것도 현상이라 그것도 특별한 이름으로 부를 수 없지만도 그러한 돌아가는 도와 명이 돌아가는 이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명에서는 제일 처음 하늘과 땅이 나눠졌고 시작이 됐고 그 하늘과 땅이란 유명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현상계를 통해 가지고 그 하늘과 땅이 만나 가지고 만물이 만들어내니까 유명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명이 생긴 거죠. 그 만물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지구라 그럴 때는 이 바로 도에서 일단 도의 세계에서 뭔지 말 도의 세계에서 이미 하늘과 땅이 나눠져 가지고 작용하는 원리죠. 천장지구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의 그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천장이 될 거고 왜 지구가 되는데 천장지구가 되기 전에는 이게 도에서 나온 거죠. 천장지구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이래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무명에 대한 문제가 또 계속 불거지는데 이 도는 지난번에 했지만 도는 무유가 새끼처럼 꼬아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는 게 그 노자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무명이라 하는 이 자체를 갖다가 이 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 학자들의 논문에 보면 대다수 분들이 이거는 도처럼 이 절대무라 해가지고 이 절대무라 해가지고 이거는 무주고 나눠지기 전에 무인데 이거는 도와 통하는 무다. 이 상태에서는 그 도 이름 없는 도에서 천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무는 절대무인 도로 봐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천지가 시작된 상태에서 나오는 그때 무유는 대대무이다. 천지가 시작되면서 하늘과 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은 잘 알 수 없는 세계나 무의 세계 되고 지구는 유의 세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하늘은 이 공간의 세계가 되고 이거는 땅은 시간의 세계가 되죠. 그러니까 하늘이랑 공간과 시간이 만나가지고 우주는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시공에다가 뭐가 되나 이제 중력까지 넣죠. 중력까지 넣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뉴턴식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공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딱 진정하면서 이 중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시공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휘어짐. 이 시공이 휘어진다는 이거는 철학을 비롯해 가지고 예술적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정해졌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외도해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이 논리를 가면은 오늘 공부가 통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논리냐면요. 이것이 이제 얇은 고무판이 됐을 때 고무판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공간이라고 이게 시간이라 하면 시간과 공간이 이제 사각평면이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무거운 어떤 보링 공 같은 게 공이 하나 있죠. 구가 하나 있죠. 공이 딱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 고무판을 눌러가지고 이 고무판이 이렇게 휘어지는 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게 개미인데 개미가 이게
1시간에 이걸 통과된 개미가 이렇게 통과되면 공간도 불어났고 시간도 가지고 10시간 걸려요, 10시간. 시공이 이 어떤 공의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거죠. 시공이. 이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논리입니다. 왜 이게 인문하고 접목됐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앉아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를 통해 똑같은 시공 속에서 앉아 공부를 하시는데, 어떤 순간에는 여기서 생각이 지금 현재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의 학문 속에서 의식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빨려 들어가는 만큼 어떤 순간에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폭이,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물리학의 인문하고 접목되는 거죠. 깊이가 다른 거. 그러니까 똑같이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있는 사람하고 1시간 동안 정말 엄청 노력한 사람하고는 이 내가 갖고 있는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구조가.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물리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거냐면 피카소의 그림 중에 굉장히 다양한 얼굴의 그림들, 그 다음 달리의 기억에 재편하는 이 시가 휘어지는 그림들, 전부 다 이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인문학의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어떤 이유 중 하나죠. 끊임없이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란 의식의 중력, 자기의 중력이죠. 각자 자기의 내면의 힘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명상이나 참 똑같은데 깊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아인슈타인의 인문학하고 이제 접목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제 천장지구인데, 천장지구는 바로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면서 도에서 나온 거죠. 나와가 하늘과 땅이 무게가 나눠지면서 시공이 나눠지죠. 이걸 갖다 송대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대입시키려고 노력했냐면은, 실제는 이게 또 말은 많지만 그 논리는 상당히 맞는 거죠. 어떤 도가 나오려면 그걸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와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는 어떤 이치가 존재하는 거고, 이치가 존재하지만 그 이치가 기를 탔을 때 하나의 물상의 만물이 나온다. 만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장지구라는 것은 하늘과 땅은 도에서 나오는데 천장이 되고 지구가 되는데, 이 두 개가 만나 가지고 합일이 돼. 한 몸 합일이 되는 게 여기 합일이요, 중력 빼고요, 합일이 된 거죠. 합일. 요 두 개가 합일이 돼가 하나의 기운이 되는 거죠. 하늘 기운, 땅 기운이. 그러면서 뭐냐, 이게 만물 속에 습연되는 거예요. 만물 속에. 그럼 만물은 인간의 모든 존재는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존재하는 거죠. 모든 존재들은. 그런데 이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심해가 들어갔을 때는 이 하늘은 하늘대로 작용하고 땅은 땅대로 작용하는 거라, 그러나 한 몸속에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혼용대가 같이. 그 분리될 수 없는 거지, 그나. 분리가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것이 곧 뭐냐면 하늘과 땅이 흘러가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흘러가는 만큼 하늘과 땅 기운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내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물이 없다면 하늘과 땅도 없는 거고, 더 나아가 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만물, 아까 제일 첫 이 땅에서 현상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 여도 천장지구를 할 수 있는 거, 천장지구를 할 수 있는 거는 하늘과 땅 두 개의 기운이 만나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그 기운이 만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만물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거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한 한도 내에서는 늘 하늘과 땅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장과계. 끊임없이 거죠. 근데 이러한 논리를 42장, 앞으로 할 거지만도 42장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그 42장이 참고적으로 42장입니다. 42장은 뭐, 도, 생, 일, 그 다음 1, 생, 2, 2, 생, 3, 3, 생, 만물. 이게 나와요. 3생 만물. 그런데 이 만물은 부임의 포양이다. 이 만물들은 부음, 포양, 안을 포자입니다.
이 굉장히 주역적이잖아요, 이게 주역. 그래서 주역의 계사전과 단전은 이 노장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 손을 거쳤을 거라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역의 계사전하고 단전은 후에 나왔거든, 원문 타임에, 뒤에. 그걸 갖다가 옛날에 시빅이라 공작했다 그러는데 좀 그걸 인정 안 하죠. 후대 나왔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상과 통하는 게, 자, 도에서 뭔가 하나 나왔다는 거죠. 하나가 나오니까 그걸 아까 무명이라는 어떤 상태가 뭔지 모르지만 기구가 나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가 나온 거야. 하늘과 땅이 나눠진 거, 하늘과 땅이. 그 두 개가 어느 한 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탄생되게 삼위지죠. 천지인 하듯이. 두 개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사람 속에 가면 사람이 되고, 그 나무 속에다 나무가 되고, 꽃 속에 꽃이 되고, 새 속에 새가 되는 거죠. 그 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삼이 흩어지니까 거기서 각 분산되가 만물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만물들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음에 같이 있다는 거죠. 요 있다는 지난번에 했지만도 A, 니콜, P라는 개념이 많아요. 그 줄연거의 태국도에서도 무국이 태국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무국이 있자 태국이라고 하는데 줄연거에 나온 게. 요것도 니콜이 무국이면서 태국이란 거죠. 다시 도이면서 음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천지가 나올 수 있대요. 작용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태극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면 이 무국이고, 표시가 되면은 태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는 게 결국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 논리인데. 음을 등에 진다는 건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음은 내 등 뒤에서 받침이고 양 뒤에서 내가 앞으로 진취적으로, 이게 음양 논리인데, 이게 왜 나오냐면, 양은 앞으로 진취적이기 때문에 앉는다고, 앞으로 간다고 부르고, 음은 뒤에서 수렴하는 기운 때문에 등진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 기운 때문에, 음과 양에. 주역에 똑같은 건데, 주역에서 이거는 양기운이고, 이거는 음기운인데, 양은 확산하는 기운이에요. 이렇게. 음은 뭐 요 사이에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음이. 그러니까 부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역을 바라보는, 주역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주역을 바라보는. 그런데, 그래, 만물들은 음양이 같이 있다는 건 이게 뭐냐면, 이 천장지구가 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천장지구 하는 일이란 거야. 그래서 천장지구 통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재밌는 게, 이 충기와, 이것도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히 나온 거죠. 충기. 위화, 이렇게 되나? 이 충기는 뭐냐면은, 만물들이 부음포양해가, 충기는 이 빌충인데, 빌충이면 가득하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각자 속에서 가득 차가지고, 가짜 충기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그것으로서 위화, 만물과 조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과 조화할 수 있는 기운이 어디 있냐면, 결국 뭐냐면, 이게 도에서 나왔다, 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우주 만물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흩어져 있을 때는 우주 만물이지만도 넓게 보면 한 몸이라는 거죠. 그 논리를 아느냐 안 아느냐, 이제 그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오늘 지금 현재 이 7장에도 이 앞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도 결국은 뭐냐면, 이 천장지구를 통해서 이러한 철학적 기반을 통해서 마치 하늘이 음양을 만들고 이렇게 천장지구를 만들어가, 그 천장지구가 만물을 만들어냈듯이 이 이치를 깨달은 성인들은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사회상이 베풀어난 겁니다. 그럼 이 노다 철학은 굉장히 강력한 정치 철학상 내재됐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 노다 철학이 나올 때가 엄청난 전쟁터였거든요. 춘추전국 시대라는 게. 그 전쟁터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화롭고 편하게 살 것이냐를 갖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연지 이런 백성들이 더불어 편할 수 있는 철학적 논리가 배경이 깔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장지구라는 이 자체가 앞에 끌고 나서 이 하늘과 땅이, 도에서 푸는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삼라면산을 다 키워나가면서 하늘과 땅은 자기 주장도 안 해. 그냥 만물 속에 들어가 살아있어. 그렇지, 성인도 정치를 하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이거 도와주면서도 자기가 했다는 생각 없이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그 자기 개체란, 사라는 개체를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대공부사라고.
그 역사 인물이 되는 거죠. 아까 천장지구가 하늘과 땅이 오래 가듯이 그런 실천한 사람은 영웅으로서, 즉 성인이 오랫동안 역사의 기록이 남겠죠. 죽지 않고. 그 논리를 지금 현재 이 7장에서 펴고 있습니다. 그걸 한 줄씩 따라가면서, 이제 본문 따라가면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역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천장 띄우고 지구, 하늘이 길게 펼쳐졌고 땅이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왜 아까 이거 시공이라는 말 했냐면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원래 빅뱅에서 시공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시간은 뭐냐면 유라는 대상이 있어야만 변해가는 거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라는 어떤 하늘의 별이든지 사람들이, 유라는 현상계가 변해가 모습을 시간한 거죠. 그 시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빅뱅에서는, 전에는 빅뱅 전에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과 공간이 그냥 그때 나오는 거죠. 그 요 근래 와서 물리학자인 칼로 로벨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보이는 물체는 진짜 아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생각했냐면, 오늘날 또 시간을 이해할 때는 시간은 그 아원자, 다시 말해서 이 양자 물리학에서 프랑크 상수라는데 마이너스 33승인데, 그 마이너스 3승 되면은 입자들이 더 이상 단어지 없어가지고 입자들끼리 그 연결망이 마치 우주의 인드라망 연결되는, 그 연결되는 그 양자의 관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탄생된 게 아니라 이런 주장돼요. 그 칼로 로벨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책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천장지구다. 그런데 천지 띄우고 소위 띄우고 능 띄우고 장차 띄우고 그자는, 천지가 소위는 이유 까닭이죠. 소위는 이유 까닭. 천지가 능은 능동사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능동사 할 수 있다는 건데, 능차군데 이 차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오늘 이자와 같아요.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문장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 동사나 형용사로 해석해야 돼요. 무조건 차자와 이자가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장이 명사라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자 같으면 이름과 이름이라 하는데, 차자 같으면 이름을 부르고 또 이름을 부르다. 그리고 이름 부르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사. 예비. 똑같은 문법이에요. 그 여기도 하는 거야. 능이 아득히 펼쳐졌고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 까닭인 것은 이죠. 소위는 까닭이죠. 까닭인 것은 이기 띄우고 불 띄우고 부자생이라. 고능 띄우고 장생이라. 이 부장생은 굉장히 이게 말이 많고 지금 학자들이 아주 유념해 본 자입니다. 이 부자생 때문에 아까 했지만도 천지의 기운이 하나로 합해져가 만물 속에 깃들어 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 사람이 자생한다는 것은 스스로 산다는 건데,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식. 자의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들과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원인은 거의가 이 자생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란 주체성 때문에 상대하고 비교하고 잘나님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천지는 이게 합일이 딱 되면은 이게 스스로 산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지가 합일된 그 자체가 뭐냐면, 아까 이제 만물 속이 돼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가 만물과 더불어 공생하는 거죠. 이렇게. 자생하는 게 공생하는 거죠. 만물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걸 부자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뭐냐면, 고로 능이 장생한단 말이거든요. 이게 서있자. 이 서있자는 때문입니다. 때문. 그러니까 이기는 뭐 때문이다 말이죠. 이기는 때문. 요 서있자는 때문 해석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스스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죠. 서있자가.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능이 장생할 수. 그 장생하는 것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장사하는 거죠. 만물이 없으면 천지도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고 이런 이치를 보고 난 다음에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 아는 거죠. 깨닫고, 아, 맞아. 그게 뭐냐?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이 띄우고 성이 나오죠. 시이 때문에 성인들은 훅이 띄우고 신이 띄우고 선신이라. 자, 자기 몸을 뒤로 하는데 그런데 몸이 앞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자기 몸을 뒤로 한다는 건 뭐냐면 대개가 어느 조직의 리더가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일 할 때 항상 자기 주장과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나 뛰어난 리더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전체에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게 만들고 자기는 항상 뒤에 쳐져가지고 난 별로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로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오늘 상황, 이 시대가 이러니까 이리 흘러가라 했는데 스스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분위기를 잡아줘서 그렇다 알게 된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굉장히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서 전체가 흘러갈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끝난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말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는 슥 물러나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모습만 빙그리 바라보는 거죠. 마치 자연이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 두듯이 그냥 그 모습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후기신이에요. 그건 신선. 그건 사람들이 안다는 게 바로, 아, 맞아. 그분이 그랬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외기 띄우고 신이 띄우고 신정이라. 그 몸을 외자는 도외시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도외시하는데 몸이 보존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대표적인 그 의병들이에요, 의병들. 그 다음에 순교자 같은 사람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몸을 완전히 던져버린 거죠. 자기라는 아산을 벗어버린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벗어버릴 때 그 사람은 아까 했지만도 이 천지기구는 한 몸이 되는 거죠. 생멸의 경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의병들이나 안 그러면 그 순교자 같은 사람들 그 순간에 몸을 던졌을 때는 생명경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의병도 기르고 그 다음에 순교자도 길이죠,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몸을 도외시해야만이 그 몸이 보존된다는 건데, 오늘날 지난번에 말해왔지만도 그 세월 할 때 그 선장 한 분은 그냥 그 도망갈 때 평생을 갖다 그 지금 못 벗잖아요, 결국. 벗어날 수 없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이 아까 했지만도 천장지구가 만물이 흘러가는 현상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자기도 바로 천지가 만물한테 베푸듯이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듯이 또 밤낮이 흘러가듯이 그 흐름에 큰 틀만 잡아주고 자기는 항상 물러나서 분기를 웃고 있는 거죠. 이게 노자가 생각할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앞에 가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찌직고 싸우는 그 꼬락선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모습에 제도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세상 혼란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비 띄우고 이기 띄우고 무사야. 이 야자는 마지막 그 야자는 의문사, 반어법 의문사죠. 야, 그럴 때는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야니까 무엇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비야 무엇이 아니겠는가. 이건 뭐냐면 그런 행동들이 바로 자기 사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비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뭘 했다,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몸을 뒤로 안 하죠. 내가 앞에 가서 내가 이거 이런 거야, 내가 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기를 주장하게 된 건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은 전체를 보면서 전체와 조화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살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광이래, 빛을 감춘다는 말이 자기 잘난 것을 갖다가 물러서 감춘다 그 말이죠. 이 제목이 도광이 했던 게 감출도자이지 7장이.
화강동지나 통한다는 거죠. 분명히 잘나서 뛰어난 힘을 갖고 뛰어난 능력인데도 그걸 안 내세우고 뒤로 물러나죠. 그럼 전체의 조화를 보는 거죠. 마치 천지가 자연을 조화롭게 그러한 삶의 세계를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천장지구의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성인은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죠. 고 띄우고 능성 띄우고 있어라. 그러면 능히 그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대공무사이지. 큰 공을 보고 사사로움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도통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소우주인 내가 이게 명상이라 할 때 말이야. 소우주인 뭐냐? 대우주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네. 이 우주. 대우주.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이 전체를 보고 행동했을 때는 자꾸 의식이 넓어지는 거죠. 의식이 넓어져 가지고 그 소우주인 내가 없어지는데 여기에서 그 사를 이룰다는 것은 이 개인의 사는, 이 개개인의 사는 육아철학이란 노장토가 육아철학도 사는 하늘과 통한다는 거니까 이 노장철 사는 지극히 하면은 이 자연하고 한 몸이 되거든. 자연하고 이 사가 의식이 넓히면 자연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육아철학에서는 육아인데 육아철학에서는 천하고 한 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이러한 논리를 갖고 이 지금 현재 이 7장의 도강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문장 중에 그 범중엄이 그 악양루기 같은 거 보면 바로 이 사상을 표현한 거죠. 악양리 보면은 범중엄이 그 뭐라 했냐면은 그 천지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 근심을 근심한다. 범중엄의 악양루기. 그 정말 기가 막힌 그게 지난번에 장택민 주석이 그걸 하도 좋아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친필로 가서 붙이고 했다는 그런 글인데, 악양루기는. 그리고 천하 사람들이 다 즐기고 난 후에 자기가 즐기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사상이죠. 그 범중엄의 악양루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리더가 바로 해야 될 그런 사고를 갖다 제시한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7장 끝나고 8장을 또 뭐 그냥 곧바로 들어가 있어. 제가 중간에 그나마 쉬도록. 그러니까 이 7장, 8장이 묘하게도 하나의 그림 같아요. 이 아까 그림은 언뜻 그랬지만도 이 정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면 이게 뭐 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천장지구에서 이게 이제 물이 나왔어. 물이 흘러가지고 이게 이제 바다로 가는 거죠. 바다. 그러니까 이 천장 하늘과 땅이 수없이 이 마무리 거로 흘러가서 결국 바다에 이르는데 이 8장은 뭐 이기동 선생님은 이거 진리는 물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8장은 이성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우리자입니다. 시우리자. 근본적으로 만물의 본성은 쉬운 본성이다. 쉽다는 거예요. 만물들은 보통 성품이 다 쉬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수련 같은 거 할 때도 수련할 때도 가장 단순화시키는 것이 몰입이 제일 잘 되거든. 몰입과 단순화시키는 것이. 그 시우리자. 모든 삼라만성의 물상이 쉽다는 건 단순하다는 겁니다. 단순해.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명상 참선했을 때도 수없이 많은 이 복잡한 생각을 갖다가 단순화시켜 몰입해 들어가면은 가장 몰입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노자 사상에는 도를 갖다가 이 도를 물로 비유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배우면 계속 나지만도. 도와 물을. 그러니까 이 강과 바다는 백곡의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은 그 자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든지. 그러니까 이 노자 사상이 갖고 있는 이 물의 성질은 노자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도인데, 도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비유를 들을 수 있는 대상을 물로 본 거죠. 물로. 그 물의 성질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적어 놨는데, 물은 첫 번째는 쉬잖아요. 쉬잖아. 물이란 것은 절대로 쉬잖아. 정지 없다는 거예요. 쉬자는 거예요. 쉬자는 거. 그 다음에 또 물이라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 입장에 맞춘다는 겁니다. 쉽게 그런 말도 네모 동그라미 다 맞춰, 상대 다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꼭 자기를 채우는 거죠. 항상 상대 맞춤 채우는 거죠. 채워야 다음 변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용력이 엄청나게 포용력. 물은 흘러가면서 이 오는 모든 물들, 흙탕물, 심지어는 똥물까지 모든 걸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물을 다 받아요. 모든 물을. 물이 자기가 가려버리면은 그 물은 건천이 되면 말라버려요. 물이 말라버려요. 물은 모든 물을 받아들여야만이 결국은 강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포용력. 그리고 모든 것을 마지막에 통일시키는 하나로 만든다. 바다로. 이것 때문에 동화통하는 거지, 이게 바로. 동화통. 여기서 더 붙이면 물은 모든 생명을 이룩게 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요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서양의 유명한 탈레스라는 그 철학가는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은 물이다 해가지고 철학의 아버지가 된 거죠. 탈레스가 철학의 아버지 된 바로 결정적인 건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철하자면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철학의 아버지가 되는데, 철학의 부가 되는 아버지가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탈레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신하들 뭐 더군다나. 그 탈레스가 딱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신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해보는 물이야, 물. 물이 바로 만물을 갖다 길러주고 다 자는 거야. 물이 근원이야. 그러면서 인간이 최초로 자기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한 거죠.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가 된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면 탈레스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게 소크라테스는 여기 더 나가죠. 그 물일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너 자신이겠다는 거죠. 완전히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하게 된 거죠. 이게 전부 다 동양에서는 그 공자 또는 노자, 초창기죠. 노담이죠. 그것이 비슷해요. 그 전 세계 철학사는 항상 비슷하게 갑니다. 소크라테스, 탈레스, 이 뜻이 동양에서는 공자, 노자, 장자, 명, 이런 사람이 있던 거죠. 같이. 그래서 그걸 추계시대라고 지난번에 했지만 그런 걸 추계시대라고 해요. 추계시대. 이 추계시대를 통해가지고 세상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은 거죠. 거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 물은 결국은 이 삼라만상을 전부 다 더불어 가면서 이 상선 약수의 뒤에 나오지만도,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뭐냐면 자기를 제일 낮추는 거예요. 제일 낮추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물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천장지구인데, 천장지구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이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현상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또 이린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상선과 약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선과 약수인데. 상선과 약수인데. 이 선에 대한 문제는 이거 한번 아시는 분 아시더라도 한번 넘어가. 그래서 이 상태가 막 연결되는데, 이 선은 원래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글자인데, 이게 양 한 마리 플러스, 그 다음에 양 두 마리 플러스 양 세 마리입니다. 요게 요거니까. 그리고 요 입구는 이게 울인데, 이 선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우리에서 우리로 양 100마리 합시다. 3마리, 100마리 정도 되는 100마리 양이 둘로 나갔다가 다시 밤에,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이 마지막에 100마리에 그대로 들어왔을 때 이걸 갖다 우리 일반적으로 착할선자라고 그래. 착할선자. 못하겠다. 결과가 좋다는 결과가. 그 사람이 누구를 착하다 하는 것은 꼭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랬을 때. 그런데 이 착할 선자가 되기 전에 꼭 거쳐야 될 2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순수할 선자예요. 순수할 선자. 양의 100마리를 여기 100마리 양을 갖다가 몰입해서 보기 위해서는 양에 내가 순수하게 몰입해야 되거든. 집중 몰입이거든. 집중 몰입이 몰입. 집중 몰입이 안 되면 양이 어디 앉는지 모릅니까, 양이. 이게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이 선자를 갖다가 순수할 선자로 해석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선자는. 그런데 이 순수한 것이 이 전심 또는 오후, 졸려온 오후까지 계속 지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를 잘할 선자라고 그래요. 잘할 선자. 이거는 지속이죠, 지속. 이 잘할 선자를 해석해야 될 때 또 많아요. 착할 선자는 드물어 싫어, 해석할 때가. 그러게 되면 결과가 뭐냐면 병 다 좋고 했기 때문에 착하다는 거야. 이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집중과 그 집중이 지속돼 가지고 결과까지 좋다는 게 이 선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자는 위상자니까 이게 위상자니까 옛날 하늘 천자가 통했거든. 하늘 천자고. 이 최고란 뜻이에요. 최고. 그 최고로 순수함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선자. 그런데요, 선자가 이미 지난 유학 공부에서 대학을 했지만 대학에 어떻게 나왔냐면 대학은 이 대인지학이라 해가지고 대인지학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인은 사람의 정면 모습입니다. 대학은 사람이 당당하게 사는 항목이 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명명덕. 그 두 번째가 신민. 이걸 주자는 신민이라고 하게 돼요. 똑같아요. 신민. 그럼 세 번째가 지어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대인지학은 이게 통할 수 있는 건데 명명덕은 뭐냐면 자기 내심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자기 내면, 자기 속에 있는 빛을 찾아가는 게 명명덕이에요. 이게 구심력이죠. 구심력을 갖다 하는 거고. 그럼 친미는 뭐냐면 자기 깨달은 만큼의 이웃한테 베푸는 겁니다. 이라고 하죠. 베푸는. 이건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바깥 외행이죠. 외행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명명덕과 친민을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뭐 필요하면은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은 위의 것은 전부 허상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칠 지자는 지금력이에요. 지금력. 이게 무릎. 발 뒤꿈치 발세니까 요게 지금력이. 지금여기에서 지극히 순수해야만이 명명덕의 자기 내면으로 공부를 해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웃과의 사랑을 베푸는 친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선이 안 되면 우리가 좀 허상이죠. 그 지선 지극히 순수해야 돼.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여도 최고의 상선, 최고로 순수한 것은 물과 같아야 돼.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어떤 선생님들은 해석하면 어떻게 했냐면 상선약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수도하는 모습과 같다 이 표현했는데 그거 정말 재미있는 표현 중 하나예요. 사람이 앉아가 명상이나 참선했을 때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듯이 자기 의식을 들떠있던 의식을 늘 끊임없는 욕망들 그 부질없는 생각들 그 욕망들 쫙 가라앉혀 가지고 의식에 물처럼 자기 내면 깊숙이 흘러가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 무한한 깊이의 사고가 튀어져 나오는데 바다 같은 사고죠. 그렇게 상선약수를 해석한 분인데 그거 정말 괜찮다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순수한 의식 몰입 안 되면 명상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딱 되면은 이 사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 순수한 선이 물과 같이 그렇게 이 사람이 자기 속에 몰입해 들어간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 탈각이라는데 의식의 눈이 바뀌어진 거죠. 그게 오늘날 전 세계에도 그래서 명상의 참선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현상기가 산업혁명 이후에 현상기가 너무너무 발달해가지고 외적 물질 조건 같은 게 이게 너무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의식이 너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끌려간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이 오차 때문에, 삶의 현상 오차 때문에 오는 것이 다양한 정신병과 갈등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시민성 병의 70% 이상이 전부 다 현재 병의 70% 이상이 시민성 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를 통해 가지고 상선이 되는데, 이런 상선의 경계가 됐을 때 이 내용을 보면 이 하나하나 짚어낼 때인데,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는 눈이 정말 달라지겠구나 하는 것들이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